안녕하세요. 현명한장 투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 실물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과연 두 자산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를 기점으로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뚜렷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1000억 달러에 가까운 거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반감기 이후 18개월이 지난 현재 과거의 폭락 패턴인 크립토 윈터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당분간 비트코인보다는 금의 우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그래프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두 자산은 꽤 높은 동행성을 보였지만 2025년 4분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케빈 워시 차기 미 연준 의장 지명 소식으로 인해 일시적인 동반 하락 쇼크가 있었으나 금은 안전자산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반등하며 연중 고점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며 추세적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의 강력한 동력이었던 ETF 효과도 최근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출시 이후 미국 현물 ETF에 들어온 누적 자금 규모는 1000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는 전체 비트코인 발행 가능 물량의 6.9%를 흡수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관 자금의 유입 강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ETF를 통해 들어왔던 막대한 자금들이 매도 물량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의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ETF 및 펀드가 36.6%로 가장 많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상장사가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15.8%를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가격 하락기에는 오히려 이들 기관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른 거대한 매도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본 비트코인의 정체성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에는 금과의 상관계수가 0에서 0.41로 껑충 뛰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동시에 VIX 지수와의 역상관관계도 소멸하면서 위험자산의 성격이 옅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매크로 위기 및 하락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엇갈린 행보를 보였고 여전히 시장 투자 심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위험자산의 특성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금을 대체하기엔 이릅니다. 과거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수시로 100%를 넘나들던 30일 가격 변동성이 ETF 승인 이후 30에서 60% 대역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다소 성숙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나 채권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여전히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진정한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공포는 과거 반감기 사이클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18개월 내에 고점을 형성한 뒤 고점 대비 70에서 80%가량 폭락하며 끔찍한 크립토 윈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2025년 4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바로 이 4차 반감기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제도권 자금 유입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크립토 시장 고유의 하락 사이클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기관들의 평단가 아래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주요 ETF 운용사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55,000달러에서 6만 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가격이 이 지지선을 하회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선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계좌가 손실 구간에 진입할 경우 극도의 공포 심리가 유발되며 대규모 손절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고 기존 자금이 이탈하던 크립토 윈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사이 실물금은 왜 이토록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폭발적인 금 매입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매수세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일환이므로 금 가격의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자 구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부에서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립토 윈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시장 내부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이탈해 팍스골드나 테더골드 같은 토큰화된 금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돈을 빼지 않고도 블록체인상에서 금의 가치 저장 기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해내지 못한 피난처 역할을 역설적이게도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 진짜 금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서사는 현재의 유동성 축소 및 가격 조정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시장은 매크로 환경보다는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하락 사이클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구조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실물금 우위의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현명한장 투자였습니다.